45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우리 정부와 최종 합의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국제통화기금 IMF에 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IMF와 우방국들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현재의 금융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와 미국과 일본 등이 지원한 550억 달러의 빚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막았습니다. 이듬해인 1998년 1월 새해 초부터 KBS가 금모으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석 달 동안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27톤 18억 달러치의 금을 모아 외환 위기 탈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7년간 군 생활 마치고 가족들이 기념으로 만들어준 별대 사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구제금융 신청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 중에서 미리 거의 다 갚고 마지막 남은 1억 4천만 달러를 갚게 됐습니다. 구제금융의 빚을 갚은 그해 창원공단에는 구제금융 극복의 후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2000년 12월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이 민영화돼 두산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1124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2년 이어진 노조의 47일 파업으로 해고자 18명을 포함해 8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1월 9일 근로자 배다로 씨가 분신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극심한 경영난에 창원공단 입주업체를 포함한 경남의 굵직굵직한 대기업에서는 소사장제나 사내 하청 등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하나 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정리해고와 체불임금 문제로 법적 소송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IMF 당시에는 뭐니 해도만 정리해고 문제하고서 파산에 따른 임금 체불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규직들이 정리해고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그 뒤로서 이 집단 소송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고, 정리해고에 따른. 그다음에 또 이 임금 체불에 따른 체당금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신 체불된 임금의 그런 3년치 분을 갖다가 대신 그것을 갖다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나타났죠. 이제는 흘러간 옛 이야기 같은 IMF 사태. 20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아픈 상처는 아물었을까요? (1999년) 현대와 대우, 한진중공업의 철도 차량 부문을 통합해 출범한 지 6년째 접어든 현대로템. 2014년 어느 봄날의 출근길 모습입니다. 정부의 기업 구조 조정으로 회생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전거 행렬과 도보로 회사를 향하는 분주한 발걸음이 당시의 새로운 희망을 대변합니다. 그로부터 4년여 지난 지금의 현대로템 출근 현장입니다. 자전거 행렬은 여전하고 회사 정문에는 출근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구조는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정규직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정규직이 줄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 사원들이 채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 회사의 전동차 매출은 6,6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감소했습니다. 국내 경쟁업체와
중국 등의 저가 공세로 국내외 입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됐습니다. 2002년에 대우자동차에서 GM대우로 회사 간판을 바꾼 창원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 3월에 다시 외국 지배주주가 GM에서 쇠거래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외국 회사로 경영권이 2번이나 넘어간 상태입니다. 치열한 자동차 시장 상황에 국내외 여건은 악화하고 해마다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업이익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역 차원의 공장 살리기 묘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창원 지역의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GM 대우의 어떤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판매에 대한 어떤 전략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고객 입장에서 경차에 대한 어떤 구매 이런 부분 또는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로 시작된 창원 산단 기업체들의 위기는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민영화로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두산중공업. 민영화로 정상화의 길을 걷던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에 직원 250명이 회사를 떠났고 2015년에는 399명이 떠났습니다. 2013년 대비 2년 만에 전체 인원의 7.7% 649명이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최근 IMF 사태 당시 겪었던 고통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발전 설비가 주력 중 하나인 두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하고 또 이것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생산하고 만들던 공장에 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의 입장 또는 정부의 입장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 결국은 공장의 어려움이 바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두산그룹은 계열사 지분 매각 등 선제적 재무 건전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 경남의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업체 수 측면에서 보면 창원공단의 경우 1998년 714개에서 지금은 2,717개로 3.8배 늘었습니다. 고용 인원은 6만 9천여 명에서 12만 4천여 명으로 1.7배 증가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기업체는 새로 창업한 것이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나 아웃소싱으로 수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근로자 수는 비정규직이 양산됐습니다. 자동차 공장 내의 협력업체가 20개 내지 30개. 많게는 그 이상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업체 수는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정규직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고 오히려 협력업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생산액 측면에서는 창원공단이 1997년 15조 2천억 원에서 2016년 53조 3천여억 원으로 3.4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질 성장률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기계산업 중심의 대기업과 협력업체라는 구조에서 신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97년이나 2017년이나 변화가 없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인데요. 여기 변화를 안 했던 이유는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 자체가 대기업에서 1, 2차 벤더였던 수익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차 벤더들이 R&D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유인이 별로 없었다. 공장 가동률 측면에서는 수치상으로 심각해 보입니다. IMF 직후
73.7%였던 창원공단의 가동률은 지난해 90.1%로 크게 나아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70%대까지 급락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감이 없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감이 없는 상태에서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잉여 인력이나 또는 어떤 잉여 설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명예퇴직이나 또는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 그다음 미래를 위한 어떤 R&D의 어떤 능력 부족 문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근로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일자리가 줄지만 법적 보호 장치는 부족합니다. 고용 불안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들 분들한테 집중화되기 때문에 요분들이 집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는 거죠. 기업 경쟁력은 제자리고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 IMF 사태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창원공단을 비롯한 경남 지역의 모든 경제 지표가 다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말하는 요즘. 타겟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 공장 등 ICT 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조업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의 ICT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걸 접목한 스마트화 팩토리를 가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또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 쪽에 어떤 산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절실합니다. 조선업의 어떤 전체 글로벌 경기 부분에 사이클을 잘못 탔다라는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어떤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고, 근저에 또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있겠지만은 조선 경기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저는 좀 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고비만 넘기면 어느 정도는 정상화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ICT로 중무장한 제조업 선진국, 물량 공세, 기술 격차까지 줄여 나가면 우리나라 제조업을 바짝 쫓고 있는 중국. 이 사이에 끼어있는 처진 경남의 제조업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중소나 중견기업체들이 R&D를 통해가지고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해줘야 되는 게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경남의 제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기계 소재 개발과 정보화 기술 접목 등이 시급합니다. 경남 지역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도 기업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개별 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강력한 투자. IMF 사태 20년을 맞은 경남이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챙겨야 할 대목입니다.